안녕하세요. 소방직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수업을 진행할 이성일 선생님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수업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 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수능 초기서부터 현재까지 수능 국어를 수업해 왔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수능 세대가 많이 있으실 텐데, 수능은 긴 시간 동안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고, 그 변화 속에서 저는 다양한 수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다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소방직 국어를 함께 공부하게 되다 보니 좀 더 강의를 잘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도 많이 생기고, 또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욕심도 많이 생깁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 강의를 듣고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제 수업에 대한 OT를 진행하고, 그러고 나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OT라고 하는 건 어쩌면 여러분과 저 사이에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것인가에 대한 약속이고, 또 여러분이 제 수업을 들으면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좋은 안내가 될 수 있어서 저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수업을 많이 들을 수 있고 좋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OT를 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어쨌든 제가 수업을 여러분과 하기 위해서 분명한 건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 시험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알고서 대비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부가 시험에 적절한 공부가 돼야 좋은 결과 나오는 건 당연한 거죠. 근데 하지만 공부에 대한 욕심이나 열정만 있고 시험에 대한 성격을 정확하게 모른다면 공부만 많이 할 뿐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건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소방직 국어 시험의 출제 경향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게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2018년하고 2019년 기출문제를 통해서 제가 생각한 세 가지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소위 이제 학교에서 교육과정이 변화했습니다. 그 변화된 성격이 이제 공무원 기출문제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여실히 깨닫게 됐습니다. 이전에 공무원 국어 시험의 성격은 대체적으로 국어 관련된 지식을 주로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였기 때문에 주로 암기형 학습이 진행됐다면, 이제 출제된 기출문제 속에는 암기를 요구하는 문항도 있지만 사실은 수능에서처럼 논리적 사고력이나 자료 활용이나 분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다는 생각을 좀 갖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은 국어 공부를 하는 여러분에게 중요한 지점이 될 것 같아요. 이 중에는 뭐 수능 국어를 잘한 분들도 있을 거고 수능 국어가 좀 약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수능 국어를 잘했던 분들은 아마 기출 문제를 보면서 상당히 좀 시험에 대해서 좀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면 좀 더 절박한 마음으로 충실하게 공부하는 게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 교육과정 변화에 따른 출제 유형 변화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두 번째 부분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과거의 공무원 시험이라고 하는 건 주로 지식형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국어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죠.
가령 예를 들자면 언어와 관련된 문제 속에서는 국어의 다양한 지식들 중에서도 뭐 고전 문법과 관련된 문제들이라든지 뭐 예를 들자면 훈민정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들, 또 국어사에 관련된 다양한 문헌들에 관련된 지식들, 이런 문제들이 출제됐다면 문학사 속에서는 또 어떤 게 출제됐냐? 가령 고전문학과 고전문학 장르의 특성이라든지 또는 작가와 작품들에 대한 암기된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다수 출제됐다면, 현재는 수능형 문제, 다시 말하자면 제시된 자료를 분석하고 활용하는, 또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는 독해력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수 출제되고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점에 맞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암기에 따른 부분들과 독해력을 요구하는 부분들을 구분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뭐라고 이제 썼냐면, 시험의 구조 속에서 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하자. 이게 뭐냐면, 뭐 여러분이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이 소방직 공무원의 체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겠죠. 어쨌든 이제 소방직 공무원 시험의 필기 시험 과목은 총 5과목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3과목이 필수 과목이고 2과목이 선택 과목인데, 그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국어죠. 총 20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물론 다른 영역도 20문항이 출제되죠. 총 100문항이 출제되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100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떻든 이 시험은 시간 싸움이 되는 거죠. 따라서 국어의 20문항을 100분 속에서 20문항, 그러니까 20분이라는 시간 이내에 해결할 수 있어야 전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할 때 상당히 아주 심도 있는 지식을 요구하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활용하거나 간단한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거기에 맞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중압감 갖고 너무 지식 위주로 그렇게 공부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방해하는 그런 학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다음은 학습 방향이나 방법에 맞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소방직 국어의 학습 방법입니다. 제가 생각한 학습 방법은 일단 5가지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어쩌면 제가 지금 이 소방직 공무원 국어 수업을 진행하는데 그 이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아주 오랜 동안 수능 국어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얻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수업도 하고 학생들과 상담도 하고 질문도 받고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하면서 얻어진 노하우를 바탕으로 제가 학습 방향이나 방법에 대해서 5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수능 국어를 바탕으로 한 게 아니라 2018년하고 2019년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제가 생각한 건데, 첫 번째는 일단 개념과 원리라는 부분이에요.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개념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개념이 있어야 모든 걸 알 수 있다, 개념이 있어야 세계가 보인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엄밀한 의미로 보면 어떤 정보 같은 건데, 우리가 개념에 대해 생각할 때 중요한 거는 낱낱이 개별적 사실들을 개념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어떤 낱낱이 사실들을 단순하게 암기하는 것은 올바른 공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낱낱이 사실 속에서 공통된 것, 이것이 바로 개념이고, 우리가 그 개념을 익히는 것이 결국은 좋은 결과 얻는 방향이죠. 그럼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원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렇게 익혀진 개념을 적용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념과 원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거죠.
개념을 모르면 원리라고 하는 것이 길러질 수 없는 거고, 원리라는 것을 더 충실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개념에 대한 학습이 충실하게 진행돼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좀 전에 계속 제가 말씀드린 건 일관되게 기출문제 분석이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사실 왜 기출문제 분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목적은 좋은 결과를 얻는 거잖아요. 그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문제가 출제되는지를 알아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그런 말 많이 써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 말은 결국은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알아야만 결국 좋은 공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출제 원리와 출제 요소를 집중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그 수업과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취합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이제 공무원 국어를 준비할 때 꼭 필요한 책이 기본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본서 몇 권을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양이 방대하더라고요. 아마 그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수험생의 입장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많은 내용을 도대체 어떻게 언제 공부하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움하고 혹은 이제 그걸 공부해야 되는 것에 대한 고됨,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기본서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수많은 지식보다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이 주로 많이 출제되는가, 거기에 맞춰서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기출문제 분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출제 원리와 출제 요소를 집중적으로 파악하고 그것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용국어로서의 국어 능력을 기르자.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이런 질문을 엉뚱하게 할 때가 있어요. 얘야, 너는 국어 시험이 뭐라고 생각하냐? 아이들 당황하죠. 사실 좀 당황하는 모습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질문을 받으면 당황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학 시험이 뭐냐? 그럼 수학과 관련된, 수학 속에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들을 익히고 그걸 통해서 문제를 푸는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국어 시험이라는 게 뭐냐? 네, 맞습니다. 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럼 국어 능력이라는 게 뭐죠? 그쵸? 말하고 쓰고 듣고 읽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향상시키는 것이 결국 현재 교육과정의 목표고, 그걸 이제 간단하게 압축해서 얘기하면 실생활에서 사용되는 국어, 그걸 한마디로 실용국어라고 하죠. 그러니까 실용국어로서의 국어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묻혀있는 지식 같은 것을 아냐 모르냐 이걸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교육과정이 이제 끝났다. 그러니까 좀 시대 변화에 맞게 국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 암기입니다. 사실 아마 암기라고 하는 부분은 어쩌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암기는 여러분이 지금 암기했을 때 생각하는 암기하고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암기, 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런 말씀을, 이런 생각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암기, 문법적 개념을 암기하고 한자어나 또는 사자성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암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 걸 암기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지만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그런 암기하는 요소의 비중이 현격히 줄어들었다. 그건 아마 우리가 실생활 속에서 그런 어휘들을 많이 사용하지 않죠. 물론 중요한 문서들을 확인할 때는 혼동되는 어휘라든지 혼동된 표현을 주의해야 되니까 뺄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암기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리지만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실용국어로서 현실 생활에 필요한 방향 속에서 그걸 암기해야만 여러분들이 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그래야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정작 중요한 얘기를 말씀 안 드렸군요. 제가 말씀드린 암기라고 하는 건, 내년에, 그러니까 2020년에 또 소방직 국어 문제를 출제하고 그걸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겠죠. 근데 출제하는 출제 의원들이 빠뜨리지 않는 게 기출문제를 검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출문제 속에서 새로운 기출문제,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기출문제에서 출제됐던 어떤 그 문제의 유형이라든지 문제와 관련된 정보가 새로운 문제와 전혀 무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그 시험의 구조라든 시험의 체계 같은 것들에 대한 암기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아마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들과 다른 점일 거예요. 그러니까 국어 20문항 전체적인 것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푸는 것이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도 같이 암기하는 것이 시험장에 여러분이 들어가셨을 때 어떠한 상황 속에도 효과적인 문제풀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험은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네, 우리가 지금 국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유는 실생활 속에서 올바른 국어 생활을 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자면 시험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합격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내용들이 실제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기 위한 거니까 언제나 공부를 한 후에는 문제로서 자기의 공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맞춰야 되겠죠. 하지만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 이것들을 파악하고 혹은 암기하지 못한 내용이 있으면 암기해야 하고 혹은 개념이 부정확하다면 개념을 반복학습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체화하는 노력이 결국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국은 우리가 시험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기 위한 그런 수업이 앞으로 진행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간단하게 OT를 진행한 내용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강의에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